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KBS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본인이 사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정치 외면 현상을 반영하듯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는데요. 특히 광주와 30대 이하에서의 인지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범 3년 2개월 차로 4년 임기에 막바지에 접어든 21대 국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광주와 전남 유권자들에게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모른다는 응답이 53.8%로 안다 45.8%보다 더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모른다는 응답이 70.8%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30살 미만의 93%, 30대의 85.8%는 현재 지역구 의원의 이름을 모른다고 답했고, 직업별로는 학생의 96.6%가 지역구 의원을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남은 안다는 응답이 58.9%로 모른다 40.8%보다 앞섰습니다. 다만 30대 이하와 학생 직업군은 광주와 마찬가지로 모른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21대 광주 전남 18명의 현역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고 당선됐습니다. 인지도와 함께 조사된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5.3%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입니다. 국회의원과 유권자 모두가 중앙 정치에만 무게를 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후보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이제 정당을 보고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후보에 대한 관심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고 정당에 대한 관심만 높기 때문에 본선거보다 후보 공천에만 집중하는 왜곡된 호남의 정치 구조가 유권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일과 10일 광주와 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1,602명이 답해 응답률은 1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비는 멈췄지만 댐은 물을 흘려보내고 있고 강과 하천의 물은 바다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목포 연안은 쓰레기로 난립니다. 사흘째 치운 쓰레기만 70여 톤에 달하는데 한동안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정박한 경비정 사이로 꺾인 나뭇가지와 스티로폴, 빈 페트병이 둥둥 떠다닙니다. 집게차와 인력을 동원해 바다 위 쓰레기를 치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장맛비로 높아진 수위에 댐 방류가 연일 이어지면서 영산강 하류 지점에 있는 목포 연안에 쓰레기가 밀려온 겁니다. 방제정 세척을 동원해서 해상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있고 특히 목포 전용부두에 유입된 쓰레기는 함정 운항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영산강 수문은 평시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개방하는데 이번 장맛비로 하루 2차례씩 방류가 이뤄지면서 쓰레기도 한꺼번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해경과 해양관리공단, 인근 군부대까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수거 작업을 이어가는 상황. 해상 쓰레기는 선박 프로펠러 등에 걸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제거가 필요합니다. 관계당국은 여객선과 어선 등의 운항에 방해되는 항로 위주의 쓰레기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사흘 동안 치운 쓰레기 양만 70여 톤에 달합니다. 지금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영산강 수문을 계속 개방을 하는 한은 수초가 계속 아마 내려올 것 같고 해서 이런 쓰레기들이 내려오면은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저희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목포 해수청은 해양 쓰레기로 인한 사고나 운항 중단 사례는 아직 신고된 게 없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목포 연안에 수초와 쓰레기가 더 밀려들 걸로 예상되는 만큼 조업과 운항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집중호우의 여파로 열차 운행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철도 코레일은 호남선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까지와 전라선 익산에서 여수엑스포역까지, 경전선 송정역에서 순천 구간에서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은 고속선이 아닌 일반선으로 호우 영향에 따른 선로 점검을 오늘 마치면 내일부터 열차 운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경전선 구간은 선로 점검과 복구 작업이 오래 걸려서 운행 재개까지는 일주일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안 연꽃축제가 취소 수준으로 축소 운영됩니다.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는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여전히 재난 복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꽃축제는 개 폐막식을 비롯한 공연과 군민 노래자랑 등 군민 참여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농특산물 판매장과 체험 행사 등만 운영됩니다. 광주를 연고로 하는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이후 2시즌 동안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력 보강을 마친 페퍼저축은행이 올 시즌 탈꼴찌를 넘어서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페퍼저축은행의 창단 두 번째 시즌. 하지만 개막 17연패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꼴찌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팀 쇄신을 위해 데려온 감독은 단 한 경기도 뛰지 않고 사임했고 구단 실수로 떠나보낸 주전 세터 이고은을 재영입하기 위해 유망주 한 명과 신인 지명권까지 내줘야 했습니다. 팬들한테도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어쨌든 저희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다가온 시즌, 페퍼저축은행은 공격적인 선수 영입과 함께 광주로 연고지전을 마치고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영입은 우승 반지만 5개를 갖고 있는 국가대표 공격수 박정아입니다. 이한비와 오지영 등 주전 선수들을 묶어두는 데 성공한 페퍼저축은행은 우승 청부사 박정아를 통해 상위권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같이 선수들이랑 열심히 해서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마음먹고 이 팀에 왔고. 새로운 촬영탑에 선임된 조 트린지 감독은 남은 기간 팀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분석해 스마트 배구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We want to play high percentage volleyball that puts a lot of pressure on the other team. To say it shortly, we want a team system to be simple for ourselves. 탈꼴찌를 넘어 상위권 도약을 위해 준비 중인 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배구단은 오는 29일 프로배구컵 대회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새롭게 바뀐 전력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의 한 병원 6층 입원실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병원 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자체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병원에 있던 입원 환자와 의료진 등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입원실에 있던 천장 에어컨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 인사들이 5.18 가짜유공자 규명을 주장하며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5월 단체 회원들은 기존의 왜곡과 폄훼 주장 반복이 우려된다며 출범식 행사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주최 측과 충돌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지난달부터 5.18 진실 규명을 한다며 북한군 개입설이나 가짜 유공자 주장을 담은 기사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희생자를 파악하기 위한 1차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전남 서해권 8개 시군에서 4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현재 중부권과 동부권의 희생자를 조사하기 위해 2차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명예회복이나 위령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고 특히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 예고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추가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국방부의 재입법 예고 시행령에 전남이 건의했지만 이전 지역 대상 공청회 3회 이상 실시와 지원사업 우선 시행, 지원금 조기 사용 등 반영되지 않았다고 추가 의견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24일까지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서 반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는 금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화수는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는데요.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는데요. 광주와 전남 내륙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영광의 한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32도 보이겠습니다. 순천 31도, 곡성과 구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0도, 영암, 강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다소 잔잔하겠지만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가끔 구름 많겠고요. 토요일 새벽 전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전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